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를 한 것은 앞으로 양도세 중과라는 것에 대한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배제하겠다, 이런 정책이 펼쳐졌어. 그런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매각을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길게 다주택자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판단들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예를 내가 하나 들어주려고 그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고 지난 202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처음 입주할 때에 기준시가가 6억을 넘었었어. 32평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시가가 실제로 입주한 시점보다 더 뒤에 결정이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가서야 기준시가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해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요번에 정책에 의해서 이제 자진말소를 하느냐 마느냐, 자진말소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는 받을 수 없지만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부분 하나만을 가지고 앞으로 의무기간 8년을 다 채우고 났을 때 과연 더 이득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양도세를 계산하면서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도금액, 매수금액,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경비를 가지고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해내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그 비과세를 계산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다주택자들이거나 세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그대로 다 양도소득 금액이 될 거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거든. 그 이후에 기본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세 표준에 의해서 과세 표준 금액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내고, 그 계산해낸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것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야. 만약에 지금 이제 입주한 지 2년이 된 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시세가 한 13억 정도 하거든? 맨 처음에 입주할 때 당시의 금액은 5억 8천 정도 됐어, 분양가가.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공인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600만 원 정도를 잡았을 때 매도 차익은 13억에서 5억 8천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경비 600만 원을 제외를 하면 매도 차익이 7억 1,400만 원 정도가 되거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를 했을 때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7억 1,400만 원이 되고, 기본공제는 1인당 250만 원이야. 그러면 과세 표준이 7억 1,150만 원이 되거든. 자, 그러면 7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42%가 부과가 되고, 공제금액은 3,540만 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2억 6,343만 원이 나오게 돼. 그러면 처음 최초에 이 사람이 분양을 받았을 때 대비 순수하게 가져가는 이익이 약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야. 물론 지금 우리가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일반 과세를 했을 때 지금 4억 5천만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과 앞으로 6년을 더 보유함으로써 그 임대주택의 의무를 다해서 5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연 이익은 얼마로 늘어날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볼게. 물론 6년 후에 시세가 얼마가 될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 20억이 됐을 때 매수 금액은 아까처럼 5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경비는 실제로 늘어날 거야. 늘어나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냥 6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다. 그러면 매도 차익은 14억 1,100만 원이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적용하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은 7억 5,5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때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250만 원,
그다음에 과세 표준이 7억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2억 5,98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익이 11억 5,114만 원으로 약 얼마 정도 늘어난 거니? 아까 얘기한 것보다 6억 내지 7억 정도가 늘어나지. 6년을 앞으로 더 보유를 했을 때 소득은 4억 5천만 원이 11억 5천만 원 정도로 불어나게 되니까 2배가 조금 넘게 늘어나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런 부동산의 자산의 상승 효과를 봤을 때 과연 13억짜리가 20억 그 이상으로 불어나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4억 5천을 다른 부동산이나 어디 투자를 했을 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대신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유세 있잖아. 재산세나 종부세.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6억이 넘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유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내가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자신이 이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한 게 있다거나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가 될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야. 지금 내가 계산했던 그 이익이 1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했던 것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았을 때의 경우를 지금 계산을 한 거고, 그때 가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양도세를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1년만 지금 유예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저 금액이 과연 그때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그때 가서 다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지 않고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고 보면 한 2억 내지 3억의 손실이 더 생기게 되거든.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익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또. 그리고 내가 그동안 기회비용을 잃는 것들, 그것까지 감안하면 나는 그 비용을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럼 4억 정도의 손실이 더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자신이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중과가 됐을 때 그 중과에 대한 비용을 더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를 한 것은 앞으로 그 양도세 중과라는 것에 대한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어쨌든 부동산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개정이 될 수 있는데, 중과에 대한 법 자체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한 쉽게 변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시행령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1년 유예를 한 거고, 이 1년의 유예는 앞으로도 계속 더 연장이 되거나 그 이후에 그냥 국회가 다시 인원의 구성이 바뀌었을 때는 법으로서도 바뀔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내가 지금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8년을 모두 다 채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를 받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자신의 처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도표를 내가 화면에다 올려줄 테니까 그거를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요것들을 좀 보면서 자기의 경우와 좀 판단을 해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